90년대 레트로 전북 풍경 5위입니다. 1999년 7월 전주 꼭 필요한 시설인 치매병원 공사가 시작되려 합니다. 그런데 공사 현장에는 중장비 소리 대신 주민들의 거센 고함과 몸싸움이 가득합니다. 플랜카드까지 내걸고 온몸으로 공사를 막아서는 주민들. 심지어 공권력까지 투입될 정도로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갑니다. 대체 주민들은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공사를 막는 걸까요? 단순히 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는 님비 현상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갈등의 핵심은 병원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병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였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큼 좁은 이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 전주시는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며 갈등은 봉합되는 듯했지만 돌연 현실적으로 4차선은 불가하다며 입장을 바꿉니다. 결국 주민과 행정기관의 신뢰는 깨지고 공사는 무기한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에 이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속에서 완공하지 못하면 국비 17억 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꼭 필요한 시설을 눈앞에 두고도 좁은 도로 하나 때문에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했던 이 답답한 풍경이 레트로 전북 풍경 5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레트로 전북 풍경 4위입니다. 1999년 7월 군산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 정류장이 충격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쉼터가 아니라 마치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폐허가 된 건데요. 시내 한복판 정류장에는 웬 낡은 소파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비를 맞아 눅눅하고 속은 다 터져버린 이 소파는 시민 편의를 위해 인근 상인이 내놓은 것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도 앉을 수 없는 고물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국제여객선 터미널 앞 정류장은 더 가관입니다. 의자는커녕 깨진 유리창이 수개월째 방치되어 있고 외곽 정류장은 거미줄로 뒤덮여 으스스한 분위기마저 풍깁니다. 대체 왜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된 걸까요? 관리를 해야 할 군산시는 손을 놓고 있었던 걸까요? 놀랍게도 군산시는 매년 버스 정류장 정비에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면서 관리는 전혀 되지 않는 기막힌 상황이었던 겁니다. 시민의 편의는커녕 도시의 흉물로 전락해버린 버스 정류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혈세만 낭비한 이 황당한 행정. 제대로 된 관리 없이 예산만 집행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이 풍경이 레트로 전북 풍경 4위를 차지했습니다. 레트로 전북 풍경 3위입니다. 2000년 3월 21세기의 첫 총선을 앞둔 남원 순창 지역.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가 그야말로 피바람 부는 전쟁터로 변해버립니다.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 현장이 후보 지지자들 간의 폭력과 비방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된 건데요. A 후보 측 선대위 고문이 병원에 입원합니다. 눈에 붕대를 감고 링거를 맞은 채 병상에 누워 상대 후보인 B 후보 측 운동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B 후보 측에서도 자신들의 감시단이 A 후보 측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병원에 입원한 지지자들을 공개합니다. 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양측 모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병상에 드러누운 이 기막힌 상황. 대체 왜 벌어진 걸까요? A 후보 측은 자신들을 미행하던 상대 측의 보복성 정치 테러라며 맹비난하고 B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적반하장이라며 맞불을 놓습니다. 결국 진실은 서로를 향한 비방과 폭로전 속에 묻혀버리고 선거는 정책 대결이 아닌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지역 주민들의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가 후보 간의 과열 경쟁으로 폭력 시비만 남긴 채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피해자라며 병상에 드러누운 황당한 폭로전. 민주주의의 축제를 난장판으로 만든 이 촌극이 레트로 전북 풍경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레트로 전북 풍경 2위입니다. 1999년 11월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전북. 수험생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간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애타는 마음으로 자녀를 응원하는 학부모들입니다. 교회와 성당, 사찰은 자녀의 합격을 기원하는 학부모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108배를 올리며 지난 3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애타는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런가 하면 거리에는 엿과 찹쌀떡을 넘어선 기상천외한 합격 기원 상품들이 등장합니다. 잘 찍어라는 의미의 포크, 술술 풀어라는 의미의 휴지, 잘 봐라는 의미의 거울까지. 대학에 착 붙어라 는 자석 방석도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대체 왜 이런 진풍경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인생의 가장 큰 관문이라 여겨졌던 수능을 향한 온 가족, 온 국민의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수험생의 노력에 더해 어떻게든 행운이라도 보태주고 싶은 가족들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풍경이었죠. 자녀의 합격을 위해서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부모의 마음과 이를 놓치지 않는 상술이 만나 탄생한 웃지 못할 해프닝. 수험생보다 더 애가 탔던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톡톡 튀는 아이디어 상품들.
온 가족의 염원이 담긴 90년대 수능 전날의 이 풍경이 레트로 전북 풍경 2위를 차지했습니다. 레트로 전북 풍경 대망의 1위입니다. 1999년 11월 전북의 한 고속도로 도로 위를 달리는 거대한 화물 트럭들을 잡기 위한 과적 단속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단속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마치 나 잡아봐라 식의 숨바꼭질이 펼쳐집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한 해 동안 무려 30만 대가 넘는 화물 트럭을 검문합니다. 하지만 과적으로 적발된 차량은 고작 1,400여 대, 적발률 0.4%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습니다. 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온 걸까요? 단속 요원들의 능력이 부족했던 걸까요? 놀랍게도 범인은 비효율의 극치를 달리는 단속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적발률이 10배나 높은 이동식 검문 대신 뻔히 위치가 노출돼 트럭들이 알아서 피해가는 고정식 검문소의 단속 인력의 95%를 배치해버린 겁니다. 도로 파손의 주범인 과적 차량은 마음껏 도로를 활보하고 그 결과 도로유지 보수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2년 만에 910억에서 1,350억으로 급증한 예산. 그 돈은 모두 국민의 혈세였죠. 뻔히 범인을 알면서도 잡을 생각이 없는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식의 황당한 행정이었습니다. 도로를 망가뜨리는 과적 차량은 못 잡는 건지 안 잡는 건지 모를 엉터리 단속. 모든 것이 레트로 그 자체였던 30년 전 고속도로의 이 풍경이 레트로 전북 풍경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